여러분들 한국에 살면서 다들 빌라는 왜 살기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감히 시리즈의 3탄 우리나라 빌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 빌라 주택 지역과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 또 보스턴의 백베이르를 가져와 봤어요. 정말 가지런하게 배치가 되어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한국의 주택과 빌라가 혼합된 일반적인 빌라 지역을 가져와 봤어요. 정말 숨 쉴 틈 없이 빽빽하죠. 먼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가장 큰 차이점은 백베이 같은 경우 집들이 채워져 있는 도시 블록을 가로지르는 서비스 로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로드는 자동차를 위해 존재해요. 주차를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서비스 로드를 통해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죠. 이렇게 차량과 사람의 동선을 분리시켜 줌으로 인해 건물의 앞면은 자동차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죠. 어때요? 건물의 주차 진입로를 만들지 않으니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사드가 디자인적으로 사람들을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집 앞을 꾸미기 좋아해요. 계단과 창문에 장식을 한다던가, 또한 풀, 나무꽃을 심어 굉장히 멋진 조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의 빌라 지역은 도시 설계 과정에서 서비스 로드라는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주차 진입부와 주차장이 건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면, 빌라 1층의 필로티라고 부르는 곳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의 정면을 비교해 봤을 때 극명하게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러니 집 앞의 장식이고 뭐고 건물의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평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백베이의 경우 서비스 로드와 주차장, 그리고 백야드라고 불리는 뒷마당이 건물 뒤편에 있기 때문에 건물 간에 충분한 이격거리가 생겨요. 따라서 건물 뒤편으로 충분히 창문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조망과 햇빛, 환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은 것이죠. 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한국의 빌라의 후면은 거의 기능이 없다 해도 무방하죠. 창문도 쉽게 내지 못하고 평생 살면서 자기 빌라 뒷모습도 못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서비스 로드란 개념은 미국에만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잠시 런던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런던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를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서비스 로드예요. 백베이에서 본 것과 같이 주차를 위한 주차 동선으로 쓰이죠. 런던에선 이 서비스 로드를 뮤라고 불러요. 뮤라는 것은 마구간을 의미해요. 20세기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뮤라는 곳이 주차장으로 혹은 상업 공간과 집으로 개조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여기 마구간인 뮤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고 뒤편에 서비스 로드와 연결되죠. 이렇게 뮤라고 불리는 골목길에는 아기자기한 상업 공간도 보이고 이쁘게 식물로 꾸밀 수도 있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쓰레기 수거도 하고 넓은 창문과 발코니도 가질 수 있으며 주차도 하고 우편 배달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희생되는 공간이죠. 정말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물론 이렇게 런던에도 뮤를 가지지 못한 곳들이 많아요. 하지만 건물 후면으로 뒷마당이 계획돼 있어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죠. 또한 두 도시의 주거 형태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스트리트 파킹이라고 부르는 거리에 주차를 하는 노상 주차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유럽과 미국에서 아주 흔한 주차 방식이죠. 가구당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시에는 공용 주차장을 찾아야 한다거나 자동차 소유를 포기해야 해요.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구권에서 도시 집합주택에 한국형 필로티를 도입한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단독주택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주차장을 넓게 빼도 이 집의 입구성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던가 아예 이 집만을 위한 서비스 로드가 따로 존재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인이 어떤 민족이죠? 자동차의 진심인 민족이잖아요.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지만 도시에서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빌라 건축을 보여드리고자 해요. 벌써부터 이 위험이 느껴지시나요? 지도를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와요. 정말 이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위성지도에서 보이지 않아요. 바로 1층이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 넓은 공간이 전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니 전부 사람들이 아파트, 아파트 하는 걸 아니겠어요? 도시 설계가 무너진 사회에서 국민들 간의 갈라치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죠. 요약하자면 한국 빌라 문제의 파랄은 주차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 이외에도 빌라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빌라 단지에는 건물은 빽빽하지만 나무가 없다는 것이죠. 수익성을 위해 그리고 최소 주차 대수라는 법규 때문에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내 땅 말고 도로 쪽에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도시 블록 안쪽에 위치한 빌라 지역 대부분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이드워크가 없기도 하고 도로 폭을 고려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한 그냥 건물의 퀄리티가 나빠서 빌라가 살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갖는 퀄리티의 커뮤니티 시설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죠. 그렇다면 서구권에서는 아주 해피한 주거 형태만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뉴욕으로 가볼게요. 어때요? 숨 쉴 틈 없이 빽빽한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거 형식을 과거 미국에선 테너먼트 하우스라고 불렀어요. 도시 노동자를 위한 집합주택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보스턴과 런던에서 있었던 서비스 로드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건물들 간의 이격거리도 거의 없고 친구들과 가족들끼리 바비큐를 해먹을 수 있는 백야드도 없죠. 정말 이 도시 블록 안에 알차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급박했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이 도시의 주거 형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서울의 빌라 지역과 비슷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더욱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리노베이션이 되기 전 건물의 평면이에요. 이 건물의 평면을 덤벨 플랜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쓰는 아령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건물의 끝부분에서 건물의 중심으로 갈수록 건물의 폭이 작아지는데 이는 긴 평면의 건물에 환기와 햇빛을 공급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 좁디좁은 에어 샤프트를 통해서 얼마나 환기가 잘 되고 빛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이 샤프트 안으로 쓰레기를 마구 집어던져 굉장히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았죠. 또한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주거 형태보다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노베이션을 거쳐서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주셔야 구매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아파트가 아닌 세 도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를 보여드렸어요. 앞에 두 도시는 상대적으로 저밀돼 도시 설계 측면에서 있을 건 다 갖춘 지역이었고 세 번째는 뉴욕의 고밀도 집합주택이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 모두 빌라 디스카운트를 인정한 채 도시 설계적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 오래된 빌라 지역이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제가 언급한 도시들의 좋은 점들을 적용해보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모두 한국형 아파트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디자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그 어딘가 빌라 지역과 고층 아파트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곳을 가져와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높이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빌라의 뒷면이 여유 공간 없이 붙어 있죠. 제가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할 일은 이 블록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빌라 자리에 오픈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없앤 용적률만큼 두 거리에 면하는 위치에 건물을 높여서 중층의 아파트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충분한 이격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죠. 다음으로 이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빌라 환경을 망치는 이 수많은 필로티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 대신 현재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도로를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두 도로에 면한 곳에 자동차 출입이 없어지게 되고 서비스 동선을 지하로 옮길 수 있죠. 또한 기존 수십 개로 흩어져 있던 필로티 주차장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 주차 공간 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돼 동네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인 아파트 저층부는 상가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빌라의 치명적인 단점인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어요. 주거를 담당하는 타워의 디자인은 좀 독창적으로 각기 다르게 설계해 작은 블록 안에 재미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로주택 사업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극명한 차이점이 있죠. 가로주택 사업은 그 블록 자체만 신경 쓴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바로 근접한 블록들 간의 컨텍스트가 무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스턴 백베이와 런던의 뮤 형태를 적용한 선형적인 개발 방식은 블록과 서로 다른 블록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야 열린 공간이 선형 공원 형태로 완결되어
작은 블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레임워크가 단순할수록 도시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대지 전체를 들어 올려서 그 아파트만을 위한 과도하게 연출된 정원을 조성한다면 전시 조경이 될 가능성이 크죠. 무람한 나무를 심기에도 토심을 쉽게 확보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 한국 아파트들이 점점 더 메가 스트럭처화 돼가고 있는데 이는 주위 환경을 단일화시켜요. 그리고 그 기능이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트렌드가 바뀌게 되어 어떤 변화를 요구할 시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의 주택과 빌라 지역이 모두 한국형 아파트가 될 수 없다는 가정에 외국 도시 설계 개념을 빌려 조금은 다른 재개발 방식을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빌라 지역은 도시 설계적 측면에서 가이드 없이 그냥 내던져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한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이외에는 쉽게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